안녕하세요. 질 발렌타인입니다. 오늘은 지목에 대한 강의이고, 이 분야는 로직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향후 나의 네이버 블로그 실력이 좀 더 쌓이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의 방향성과 또 그때 써야 되는 기술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깊은 심화 버전은 차후 멤버십에서 공개하고, 지금은 초보자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이것만 지켜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올바른 제목 짓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하는데 밖에 애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애기 소리가 난다라는 점, 이 점 양해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가 네이버 키워드에 대한 이해부터 좀 알고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이버는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면은 단어, 키워드 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이버는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단어, 문장, 문맥, 그런 워딩들을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고 이 기준으로 어떤 글을 보여줄지 순위 요소를 도입을 시켰고, 이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을 랭킹이라고 합니다. 즉 네이버 키워드는 아무 단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단어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의 그 리스트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사인 호출을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잖아요. 글을 작성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뷰탭, 풀탭, 스마트 블록 이렇게 이제 그 각 로직에 따라서 순위가 부여가 되는데, 그 랭킹 모델은 큰 뼈대들이 C랭크, 다이아 플러스, 문서 품질 안에는 체류 시간, 클릭률, 가독성 이 모든 게 고려해서 키워드의 로직과 이 위 세 가지 기준이 더해져서 종합적인 글의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최적은 최적끼리, 준체는 준체끼리. 즉 누울 곳을 찾고 누워라. 그러니까 최적은 굳이 누울 곳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대부분 준최적화잖아요. 준최적화는 누울 곳을 먼저 찾고 이제 강의마다 알려드리는 그런 로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제 글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제목을 지을 때는 로직에 맞게끔 짓자.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자동 완성어, 또 연관 검색어, 최근에 나타난 함께 찾으면 보면 좋은 것들까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되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동 완성어가 나오고, 또 이제 밑에 함께 많이 찾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오른쪽에는 연관 검색어까지 잘 나오게 되는데, 예전엔 자동 완성어랑 또 연관 검색어만 잘 넣으면 됐지만 요즘엔 사람들의 질의도가 세분화가 되고 네이버가 바꾼 방향이 이제 그 세분화를 더 자세히 보여주려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성을 더 고려해서 짓는 게 훨씬 유리해졌어요. 즉 아무거나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넣는 게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질의 의도가 묶이는 맥락을 내가 찾아서 그렇게 짓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김치찌개 레시피와 밀키트를 보면 이 지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내 입맛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의 글을 만드는 것보다 검색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레시피는 레시피의 의도에 맞게끔, 밀키트는 추천에 대한 의도에 맞게끔 그에 관련해서 제목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기준 없이, 연관성 없이 잡을 수 있는 키워드라면 다 엮어서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쉽게 밀려버릴 뿐만 아니라 글에 대한 리액션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죠. 그리고 이런 질의도를 분석하는, 또 고민하는 이런 과정과 시간이 없으면 향후 내가 어떤 키워드를 사인 호출시키고 싶어도 그에 맞게 글을 쓰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블로그 변화 트렌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잘 감지를 해서 그에 맞게 글의 제목과 글의 제목도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매우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 부스터 워딩을 찾아라. 제목을 키워드대로 지었다면 굉장히 밋밋하고 딱딱하죠. 즉 부드러운 요소가 없거나 후킹이 없다라고 하면 같은 제목을 보더라도 굉장히 클릭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이버는 이런 기준까지 고려해서 하나의 키워드에는 어울리는 부스터 워딩을 모두 다 빅데이터 안에 갖고 있는데, 즉 하나의 키워드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들어가야 그 단어에 대한 질의도를 잘 부합했는지까지 판독할 수 있거니와 부스팅 효과를 내어 추가 유입, 클릭률을 극대화할 수 있죠. 즉 국민연금 해지에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부스팅 단어가 될 수가 있고, 국민연금 해지까지만 짓는다면 자연스러움과 차별성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맞지 않는 비연관 조합 단어를 쓴다면 오히려 순위 하락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로직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별 대처 능력을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면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성 제거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사도인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목, 원고 모두 네이버는 유사도를 굉장히 철저하게 검수하고 있어요. 같은 키워드 조합을 쓰면 중복 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쓰더라도 상위에 노출하기가 어렵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내가 키워드대로 제목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제목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차별화를 위해서 보강 단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강 단어는 형용사, 조사, 동사, 부사 이 네 가지의 문법을 활용해서 다른 제목을 만들어 준다면 별도 문서를 인정하게 해주죠. 그러나 의미 없는 단어나 키워드를 방해하거나 순서를 꼬이게 만들면 이것도 역시나 순위 하락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스팸 김치찌개는 다양한 형용사, 어울리는 그런 부사, 조사 단어들이 있는데 그에 맞지 않는 다른 분야의 단어들이나 용어를 쓴다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네이버 제목 짓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것 말고 더 많은 내용과 기술이 있지만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 배워야 적용할 수 있기에 현재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고 운영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질문은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오셔서 편하게 소통하시면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